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이번 주 마음주치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흔히 청소년기를 시작, 푸르름 이렇게 좀 싱그러운 낱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청소년들이 무기력에 대한 고민이 참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봐요. 이런 고민들 많이 들으시죠? 네, 자주 듣습니다. 정말 공부를 한자도 안 한다. 혹은 공부는 둘째치고 정상생활은 했으면 좋겠다. 예. 학교를 안 간다. 뭐라고 하면 힘들다면서 죽고 싶다고 한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니 그 좋은 나이에 뭐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그 나이에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만 누워있니? 라고 어른들은 답답해하지만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죠. 하고 싶은 게 없고 되고 싶은 게 없고 해도 당신들이 바라는 것처럼 못할 것 같아요.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들이라도 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조금만 도와주면 돼서 걔네들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문제는 이제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욕구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행동이나 노력의 어떤 동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소일거리만 이제 찾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우울감과 불안감, 강박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시죠? 예, 많이 봅니다. 사실 원인도 굉장히 다양해서 대응도 달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울증의 울기다 혹은 병적 우울증이다. 이래서 무기력감에 빠진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해가지고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질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문제 행동도 그거의 증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인을 따로 파헤치기보다 치료가 돼서 좋아지면 그 문제도 같이 해결된다 이렇게 가는 경우고요.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게. 그 이후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큰 사건을 하나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자잘한 사건들이 막 쌓여서. 작은 트라우마들이 쌓여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좀 무기력해진 거죠. 예. 희망도 없고 이제 좀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좀 그거를 좀 잘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공감도 충분히 받고 마음의 상처가 좀 아물어야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어딘가에 중독되고 있는 그렇죠. 아이들. SNS든 게임이든 유해환경이든 간에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아이들은 다른 현실적인 과제는 이렇게 별로 재미도 없고 욕구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핸드폰 딱 뺏기면은 처퍼덕 누워서. 다른 건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아이가 빠져있는 취미가 뭔지를 알아야만 사실을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당사자도 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변화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다면 이게 같이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할 때도 결국은 그 가능성, 그 희망을 찾아내고 난 안 그래요 했던 것을 사실 너 그렇잖아라는 것을 진지하게 할 때 가장 효과가 좋겠죠. 네네.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위험 신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위축되었다, 과장된 행동을 한다,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부모님들이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아이가 말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나 힘들다, 도와달라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인식 자체는 쉬운 편인데.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비언어적인 걸로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예, 징후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성격이 변하는 경우, 말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잠을 안 잔다든지, 자꾸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반대로 말이 그냥 없어지거나 무표정해지거나 자꾸 운다든지, 이런 어떤 정서 행동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가능성을 생각하고 다가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얘기를 사실 잘하는 아이들은 평소 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경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받아들여 줄까? 이해해 줄까? 혹은 이미 관계가 좀 틀어져서 대화가 단절돼 있다든지. 근데 이제 연결되어 있지 못한 부모 자식 관계일 때는 이게 그냥 편하게 말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서 유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벽을 열어야 된다는 그 또 한 단계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사실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소희 과장님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에 안무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